한국은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실패한 기술적 도전을 극복한 쾌거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자주 국방의 상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다. 2004년 362 사업으로 시작된 원잠 계획은 20년간 진화했다. 이제 한국은 기술적 자신감을 얻었다. 수상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 SSGN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도탄 탑재 원잠으로 설계된다. 한국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원잠의 핵심 동력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과거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최근 협정 개정 논의로 장벽이 낮아졌다. 미국은 한국의 원잠 개발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다. 원자로는 산소와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고속주행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핵무기와 결합하면 최강의 결전 병기로 변모한다. 과거 원잠은 소음 문제로 단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중탄성 마운트와 흡음 기술로 정숙성이 향상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설계, 안정성, 비용 효율성에서 타국을 압도한다. 2028년까지 4,800억 원을 투입해 SMR 시장을 선점한다. 이는 원잠용 원자로 개발의 기반이 된다. 프랑스는 상업용 K15 원자로를 원잠에 사용했다. 한국도 유사한 모델로 원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EO 5에서 20%를 사용한다. 이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에 부합해 규제를 피한다. 362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외압으로 중단됐다. 당시 언론의 정보 유출이 사업 취소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 부족이 주요 이유였다. 2004년 한국은 IMF 위기를 각 극복한 중진국이었다. 소형 원자로 기술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러시아와 협력한 반디옥시 원자로는 성능은 우수했다. 하지만 크기가 커 원잠 탑재가 불가능했다. 당시 잠수함 건조 능력도 제한적이었다. 장보고급 1200톤 운용이 기술적 한계였다. 한국은 원잠 대신 이지스함 개발을 선택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그 결과물로 탄생했다. 2024년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를 선도한다. SMR은 경량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도산 안창호급 3,700톤 잠수함을 독자 건조했다. 이는 4,000톤급 원잠 건조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잠 건조 비용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2에서 3배 비싸다. 유지보수와 연료봉 교체 비용도 상당하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그 비용을 상쇄한다. 원잠은 북한의 핵 위협에 비대칭 대응이 가능하다. ICBM을 탑재한 적 잠수함을 무력화한다. 한국에서에는 수심이 얕아 원잠 운용이 어렵다. 하지만 동해와 제주 남단은 최적의 작전 환경이다. 손원 1급 1,800톤은 서해를 담당한다. 도산 안창호급과 원잠은 동해를 책임질 수 있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원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원잠은 이를 지원한다. 오커스, AUKUS 협정은 미국이 호주에 원잠 기술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에도 긍정적 신호다. 중국은 한국의 원잠 개발을 경계한다. 황구 15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했다. 북한은 핵잠 개발로 한미를 위협한다. 한국의 원잠은 이에 대한 직접적 억제책이다. 2023년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북한을 자극했다. F-35B의 합동훈련은 그들의 공포를 키웠다. 북한은 훈련 중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계산된 대응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 종식을 경고했다. 한국의 원잠은 이 전략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푸제노 항모로 군사력을 과시한다. 일본은 개헌으로 전쟁 가능 국가를 준비한다. 한국의 원잠은 동북아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비대칭 전력으로 지역 안보를 강화한다. 2024년 한미는 SMR 협의체를 신설했다. 이는 원잠용 원자로 개발의 전환점이다. 로이터는 한국의 원잠 개발 협의를 보도했다. 이는 백악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시사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논의했다.
이는 원잠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CVX 항모 프로그램은 원잠 우선순위로 보류됐다. 한반도 정세는 원잠을 요구한다. 1994년 한국은 북핵 위기로 원잠 연구를 시작했다. 원자력 연구소는 러시아와 협력했다. 당시 원자로 도면을 입수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 설계를 극비리에 진행했다. 미국의 감시는 원잠 개발의 최대 장애였다. 핵 확산 우려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1970년대 한국은 비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 이는 미국의 감시를 더욱 강화시켰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경제 제재를 위협했다. 결국 362사업은 중단됐다. 최근 미국의 태도가 변했다. 중국의 군사 팽창으로 동맹국 군사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오커스는 미국의 원잠 기술 공유를 보여준다.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SL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원잠의 무기체계 운영 능력을 증명한다. 중국은 한국의 SLBM 과 원잠 기술을 주시한다. 이는 동북아 군사균형에 영향을 준다. 2024년 한국은 무인잠 수정 테스트를 성공했다. 이는 원잠 기술의 상징적 진보다. 무인잠 수정은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무력화한다. 자율주행과 탐색 능력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원잠에 적용 가능하다. 한국의 유무인 복합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한국의 원잠은 동북아 안보를 재편한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한다. SMR은 원잠의 경제성을 높인다. 양산 노하우로 안정적 원자로를 확보한다. 한국은 20년간 20척의 잠수함을 건조했다. 이는 세계적 잠수함 개발 역량을 보여준다. 원잠 개발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결단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원잠은 한국 해군의 대양 해군 꿈을 실현한다. 이는 국가 위상을 세계로 확장한다. 한국의 원전 수출은 2023년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원잠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한다. 원잠은 핵무기와 무관하다. 전홍축 우라늄은 핵 확산 우려를 해소한다. 한국의 원잠은 10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술과 의지의 문제다. 한미동맹은 원잠 개발의 든든한 기반이다. 미국의 지지는 성공을 가속한다. 한국의 원잠은 동북아 평화를 지킨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연다.